안녕하세요. 감성 독서, 감성 전달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잘 되는 집들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집 정리 좋아하시나요? 저도 솔직히 고백하자면 바쁘단 핑계로 한동안 정리를 미뤄뒀다가 몰아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엄두가 안 나서 눈에 보이는 곳만 대충 치워놓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공간이 바로 당신이다 라고 말하며 신기하게도 정리가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 정희숙 작가님은 TV 출연과 강의도 많이 하시는 대한민국 대표 정리 멘토이신데요. 우리가 사는 공간에 따라서 사람도 자연스레 그 공간을 닮아간다고 합니다. 잘 정돈되고 조화로운 공간에서 살아갈수록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창의력도 높아지며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성공해서 부를 이룬 사람들의 집에 가는 일이 많았던 저자는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정돈과 공간 활용을 중요시한다는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와 운을 부르는 공간과 삶에 관한 이야기, 잘 되는 집들의 비밀, 책 속의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 부와 행운이 숨쉬는 공간 디렉팅. 물건보다 공간에 집중하라. 성공한 사람들이나 부자들이 집을 정리하고 공간을 가꾸는 이유는 물건을 사고 들여놓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보다 오히려 공간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들이 공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잘 정돈된 공간에는 좋은 기운이 서리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감돈다는 것을 알아서가 아닐까? 성공한 사람들은 이미 집을 잘 정리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정리 컨설팅을 주기적으로 의뢰하는 이유는 정리를 할수록 더 나은 삶과 심리적 안정감, 창조성과 생산성이 커진다는 것을 실감해서일 것이다. 물건으로 가득 차 있는 집은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물건이 주인이다. 나와 가족이 집이라는 공간을 누리기는커녕 물건에 전전긍긍하며 정리하는 일에만 매달리는 것이다. 오늘은 베란다로 옮기고 내일은 다용도실로 옮긴들 자리만 바뀌었을 뿐 집안을 물건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다시 말하지만 물건을 정리하기 전에 공간에 맞는 물건의 양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요한 핵심을 안다는 것. 이것은 정리의 문제를 넘어 인생의 화두이다. 투자를 해도 종목을 잘 골라야 하고 집을 사더라도 입지를 잘 봐야 한다. 멘탈을 탈탈 털리게 만드는 집 열채보다 수익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똘똘한 집 한 채가 낫듯이 어설픈 물건으로 공간을 꽉 채울 바에는 차라리 텅 빈 공간으로 두는 게 더 낫다. 처음엔 물건이 없는 것이 허전하겠지만 넓고 쾌적한 공간감이 주는 자유를 맛보게 될 것이다. 부자들은 집의 공간을 편안하고 넓게 사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충분한 공간을 가진 집은 가족들이 더 편안하게 생활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준다. 탁 트인 거실과 쾌적한 주방, 널찍한 침실과 욕실은 집안에서 편안하게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창문마다 빛이 잘 들어오고 적절한 곳에 안락의자가 놓여 있으며 함께 지내는 공동 공간과 더불어 각자의 독립된 공간이 나뉘어 있다.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창조적인 활동과 생산성을 촉진하는 공간이다. 집안에는 서재와 작업실을 갖추어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현하고 비즈니스를 운영하며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집과 업무 공간을 엄격하게 분리시키기도 하지만
집에서 업무를 최소화한다는 의미이지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집이라는 공간을 정신적인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디자인한다. 풍경이 아름다운 정원이나 테라스, 휴식과 명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일부러 만든 집도 있다. 이러한 공간은 일상의 스트레스와 갈등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아파트의 편리함을 누리는 이들도 있지만 아름다운 정원이 딸린 집에서 사는 이들도 있다. 가족들과 정원에서 산책을 즐기고 담소를 나누고 책을 읽으며 평온함과 행복함을 느낀다. 때로는 손님들을 초대해서 바비큐 파티를 열기도 한다. 공간의 흐름과 분위기를 조성하라. 집을 물건의 집합소가 아니라 부와 행운이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집안의 환경과 인테리어, 물건의 정리 방법 등을 바꿔서 우리 집을 성공의 기운이 느껴지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 절대적인 법칙이라고 하긴 어려울지라도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지금 현재 어떤 공간에서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당장 집의 모든 것을 바꾸진 못하더라도 하나씩 찾아서 실행해보자. 구체적인 정리를 하기 전에 어떤 공간으로 만들 것인지 조감도를 그려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물건을 이동하는 일로 끝내지 않고 공간을 재조정할 수 있다. 우선 집안의 흐름을 조성하는 일이다. 물건이나 가구 배치에 신경을 써서 내부 흐름이 원활하게 이어지도록 한다. 예를 들면 문 뒤에 책장이나 물건을 두어 문이 활짝 열리지 않을 때가 있는데 되도록 문 주변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는 게 좋다. 시원하게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문의 통로를 만들어주자. 창문이 잘 열리지 않을 정도로 물건이 가리고 있다면 치우자. 필요 없는 물건이 꼭 필요한 행운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마음이 활기찰 때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공간에도 기운이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집을 볼 때 남향을 선택하는데 바람과 햇볕이 잘 통하고 환기가 잘 되기 때문이다. 이런 집은 집만 치워줘도 살아난다. 공포 영화에 흔히 나오는 귀신 들린 집을 생각해보자. 음침하고 어둡고 오래된 짐이 쌓여 있지 않던가. 지하실엔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른다. 살뜰하고 따뜻한 손길이 닿은 흔적은커녕 을씨년스럽고 방치된 공간이 집안 여기저기에 있다. 실제로 부자들은 새 집을 보러 다닐 때 옆집 현관 앞에 짐이 쌓여 있거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이사를 가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가 매일 머무는 공간은 생각보다 우리 자신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밝은 분위기에서 지내면 기분이 좋아지고 침침한 분위기 속에서 지내면 기분도 가라앉는다. 우울감을 느낄 때면 무의식적으로 커튼을 치고 집을 어둡게 하지 않던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창문과 문을 열어 공간의 흐름이 막힌 곳은 없는지 살펴보자. 두 번째, 집안의 분위기를 만드는 일이다. 이때 음악과 조명은 창조적이고 풍요로운 에너지를 높이는데 영향을 준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음악을 선택하고 조명을 활용하여 실내의 분위기를 바꿔보자. 그동안 내가 방문했던 부자들의 집에는 언제나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음악과 조명은 돈을 적게 들이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치이다. 특히 조명은 한두 개만 바꿔도 분위기가 확 살아난다. 최근 조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조명기기가 많이 팔리고 있다.
테이블 위에 센스 있게 놓아둔 작은 조명 하나가 집을 한결 포근하게 만들 것이다. 세 번째는 색상의 선택이다. 인테리어를 새로 하려고 마음먹고 있다면 특히 이 부분을 고민해보자. 꼭 벽지와 바닥을 갈아엎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집안에 어떤 색상의 가구가 주로 많은지, 소품이나 수납 도구들의 색상은 통일되어 있는지 전체적으로 점검하자. 물건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괜찮은데 이상하게 집 전체가 어지러워 보일 때가 있다. 색깔이 중구난방 제각각이어서 톤이 통일되지 않은 경우이다.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듯 배경색을 정하고 포인트색을 결정한다. 배경은 되도록 활기차고 밝은 색상을 선택하라고 권하고 싶다. 무채색은 차분하게 하지만 기운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색상의 선택에 자신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화이트를 배경으로 좋아하는 색으로 한두 군데 포인트를 주자. 이 세 가지는 공간의 흐름과 분위기를 형성하는 일이다. 물건을 정리해도 전체적으로 통일감이 없으면 어수선해 보이기 마련이다. 우리 집은 치워도 끝이 없어요. 답이 안 보여요.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들은 물건만 정리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공간을 정리해야 한다. 공간의 목적을 정하라.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목표와 비전을 뚜렷하게 갖고 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성공하고 싶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소망을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현실화하고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다. 내가 사는 집을 부와 행운이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면 공간의 목적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 이 공간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정의하고 집을 통해 어떤 형태의 행운을 누리고자 하는지를 상세히 계획하는 것이다. 명희 씨는 공간의 가장 큰 목적을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두고 싶다고 했다. 3년 전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했는데 일이 점점 더 바빠지면서 집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날이 늘었다. 그러다 어느 날 집에 들어왔는데 날파리가 날아다니고 쌓인 빨래에선 퀴퀴한 냄새가 났다. 생활의 밸런스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집은 휴식의 장소가 전혀 되지 못했죠. 쉬고 싶으면 호텔에 갔어요. 집은 점점 도피의 공간이 되었고요. 그러다 한 클라이언트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현관에 들어선 순간부터 식사를 할 때까지 집이 주는 안락함과 평화로움을 느꼈어요. 제게는 거의 충격이었죠. 집이 이렇게도 좋을 수 있구나. 그날 그분과 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어요. 명희 씨의 클라이언트는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에너지를 충전한다고 했다. 가족과 소통하며 감정적인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분과 나눴던 대화가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엉망인 집을 보니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지 회의도 들고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였지만 스트레스를 잔뜩 받고 있었는데 집이 꼭 나 자신처럼 보였어요. 명희 씨의 집을 정리하면서 가장 염두에 두었던 것은 어떤 공간을 원하는가 하는 점이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고 방마다 목적을 분명히 했다. 그전에는 침실인지 드레스룸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고 주방과 거실도 경계가 불분명했다. 서재는 거의 다용도실처럼 물건이 쌓여 있었고 현관에는 정리되지 않은 신발이 흩어져 있었다. 세 개의 방 중에 하나는 침실로 정리했다. 양질의 잠을 잘 수 있도록 자극을 최대한 줄이는 게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물건의 개수를 최소화했다. 필요한 물건들은 서랍장에 넣어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 명희 씨는 자신을 위해 품질이 좋은 침구 세트를 마련했다.
그전에 쓰던 알록달록한 이불을 바꾼 것만으로도 정갈한 분위기를 되찾았다. 두 번째 방은 드레스룸이었다. 미팅을 많이 하는 직업의 특성상 정장이 많았는데 디자인과 컬러가 모두 비슷해 보였다. 다른 옷을 입고 나가도 같은 옷으로 착각할 수 있겠다 싶었다.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비슷한 옷들 중에서 오래된 것들을 정리했다. 터져나갈 것 같은 옷장에 공간이 생기고 심플한 논슬립 옷걸이로 통일하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새로워졌다. 행거 한쪽을 비워 다음날 입고 나갈 옷을 미리 정해 걸어둘 수 있도록 했다. 가방과 신발까지 가지런히 놓아두니 전문 매장이 부럽지 않은 명희 씨만의 쇼룸이 완성되었다. 예전에는 드레스룸에 들어가기도 싫었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아무리 피곤해도 드레스룸에서 옷을 갈아입어요. 그날 입은 옷을 정돈한 후 옷걸이에 걸면 내 삶도 제자리를 찾고 있는 것 같은 안정감을 느껴요. 세 번째 방은 서재였다. 외국 바이어들과 화상 미팅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책상과 컴퓨터를 세팅하고 책상의 책들도 정리했다. 한 번은 영국 바이어와 미팅 중에 그가 화면에 비치는 책들에 관심을 보였다고 했다. 그는 한국 문화 중에서 조선 백자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명희 씨의 책장에서 호기심이 생기는 책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놀랍게도 그 책은 그가 구하려고 애쓰던 사진집이었다. 명희 씨는 선물로 보내주겠노라 흔쾌히 말했고 그날의 비즈니스 미팅도 성공리에 끝났다. 화상 미팅을 회사에서 했다면 기회를 갖지 못했을 거예요. 시차를 맞추려고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있는 일도 없어졌어요. 집에 일찍 귀가한 후 쉴 수 있으니 미팅 때 피곤함도 덜하고요. 정말 내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몰라요. 집 정리를 하고 난 후 식사도 잘 챙겨 먹게 되었다고 했다. 먹고 자고 씻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 구분되자 무조건 물건을 늘어놓던 습관도 고치게 되었다. 물건을 제자리에 놓는 일을 귀찮아했는데 조금씩 정리 습관이 몸에 배니 오히려 더 편해졌다. 이제는 손톱깎이 하나를 찾기 위해 온 집을 휘저을 필요가 없어졌으니 말이다. 무엇보다 기쁜 일은 집이 명희 씨에게 영감을 주는 공간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취향을 뚜렷하게 갖게 되면서 집도 점차 명희 씨의 개성을 표현하는 공간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심지어 클라이언트를 초대하는 일까지 생겼다. 예전에는 꿈도 꾸지 않았던 일이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침실을 정리하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환기시켜요. 매일 몸을 씻듯 집도 씻겨주는 거죠. 그러곤 집에 감사하다고 말해요. 이 집에서 좋은 일이 많이 생겼거든요. 앞으로 회사를 더 크게 키우고 싶어요. 매출 목표를 달성하려면 좀 더 노력해야 하지만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겼어요. 명희 씨는 지금도 청결과 정돈, 가치 있는 물건과 예술품 선택, 서재의 중요성 등 부자들이 집을 정리할 때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들을 적용하고 있다. 부의 증대뿐만 아니라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집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의 집은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부와 행운이 넘치는 공간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집 대신 공간을 넓혀라. 공간에 대한 감각을 키우자. 호텔이나 모델하우스에 가면 기분이 좋은 이유는 뭘까? 멋진 인테리어나 아기자기한 소품 때문일 수도 있지만 밖에 나와 있는 물건이 눈에 띄게 적어서인 듯하다. 적재적소에 기능적이고 필요한 물건이 놓여 있을 뿐 물건들이 공간을 점령하고 있지 않다. 간결함이 주는 미학이라고나 할까? 마찬가지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집들은 물건의 양이 적절하다. 공간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물건을 쟁이고 살면서 정리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집이 100평쯤 된다 한들 수십 톤의 물건을 들여야 한다면
10평도 안 되는 집인 듯 좁고 불편할 것이다. 정리를 잘한다는 것은 물건을 예쁘게 나열하는 게 아니라 물건이 제대로 자리 잡을 공간을 확보한다는 의미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의 물건을 소화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4인 가구가 사는 30평대 아파트를 가보면 100이면 100, 짐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다 필요한 물건들이니 쌓아두고 사는 것도 이해가 된다. 쾌적하게 살고 싶은데 물건은 많으니 수납에 집중하는 트렌드가 생겼고 그것이 마치 정리의 전부인 것처럼 알려진 측면도 있다. 그러나 수납을 잘하는 것은 차곡차곡 쌓는 게 아니다. 보기엔 좋아도 쓰기에 불편하면 제대로 된 수납이라고 하기 어렵다. 얼마 되지 않아 질서를 잃고 금세 흩어지기 때문이다. 바쁜 아침에 옷장에 개어둔 셔츠 한 장을 꺼내다가 와르르 옷더미가 무너진 경험이 한두 번쯤 있을 것이다. 좁은 공간에 들어선 아파트처럼 위로만 쌓아둬서 생기는 문제이다. 고층 아파트는 무너지지 않지만 위로 쌓아둔 옷은 균형을 잃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기껏 정리를 해둔 보람도 없이 말이다. 옷 한 벌이 들어가야 할 공간에 10벌, 20벌을 놓아둔 것은 임시 방편일 뿐이지 시스템을 만드는 정리라고 보긴 어렵다.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꺼낼 때도 넣을 때도 다른 물건들의 영향을 미치지 않게 편하게 쓸 수 있는 것. 다른 물건이 그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것. 한번 정해진 공간을 오래 유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집에 어떤 물건을 들일 때는 반려동물을 데려오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특히 비싼 물건을 애물단지로 전락시키지 않으려면 정말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는가를 여러 번 묻고 결정하길 권한다. 좁은 공간에 들여놓자니 크기든 성능이든 가격이든 고민을 해야 하는데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사기보다 타협하는 경우가 생긴다. 오래 두고 쓸 물건이 아니어서 기껏 사놓고 구석에 처박아 두는 경우도 생긴다. 1년에 한두 번 쓰는 물건들도 의외로 많다. 중고거래도 귀찮고 버리기는 아깝다. 돈으로 환산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비싼 공간에 싸구려 물건을 모셔놓는 것이다. 그리고 집이 좁다고 이사만 생각한다. 이사를 가면 좁은 공간이 해결될까? 넓어진 공간에 맞춰 새 물건을 또 들인다. 공간을 채우지 않으면 허전한 마음이 든다는 분도 있었다. 결국 자신에게 적절하고 쾌적한 공간 감각을 발전시키지 못하면 짐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고 편하게 느껴진다. 급기야 물건이 공간을 점령하면 집이 좁아졌다며 다른 집으로 이사 가기를 꿈꾼다. 그리고 평생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 문제는 집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다. 공간에 대한 잘못된 나의 감각과 생각으로 인해 벌어지는 일인 것이다. 정리는 나에게 투자하는 일. 쾌적하고 넓은 공간에서 살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 더 좋은 집,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열심히 일하고 저축한다. 넓게 살기 위해 평수가 큰 집으로 이사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지만 넓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만이 공간을 넓게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넓게 살 수 있다. 지금 사는 집에 넓게 산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식구는 많고 짐은 자꾸 늘어나요. 지금도 좁아 터져서 발 디딜 틈도 없다고요. 한 가지 사건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일이 되는 것처럼 같은 공간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된다. 결국 공간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의 것이고 쓰는 사람의 손길과 의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좁은 공간을 넓게 쓰는 기적의 마법은 단연코 정리이다. 지금 당장 일어나 집안을 둘러보자. 산 정상에 서서 사방팔방 내려보듯 집안의 모든 공간을 3차원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내가 투명한 존재가 되어 집 위에서 집안을 들여다본다고 상상해보자. 우리 집은 자유롭게 숨을 쉬고 있는가? 아니면 물건으로 가득 차서 숨도 못 쉴 지경인가? 갖고 있는 물건을 최소로 줄이고 사는 미니멀리스트가 되라는 말이 아니다. 무조건 갖다 버리는 것이 해결책도 아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고 깨끗하게 정돈하는 것만으로도 공간이 넓어진다. 공간을 넓히는 일은 마음을 넓히는 일이기도 하다. 정리가 된 공간에 있어 본 사람은 알 것이다.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춰져 있고 언제든 편리하게 꺼내 쓸 수 있으며 물건 때문에 스트레스도 덜 받는다. 마음의 평수가 넓어지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집을 정리하고 마음이 넓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이보다 더 확실한 자기 투자가 또 있을까? 경일 씨도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었다. 경일 씨는 동생과 함께 살면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혼자 살 때는 충분히 넓은 집이었지만 두 사람이 살게 되면서부터 전쟁이었다. 깔끔한 자신과 달리 정리에 크게 관심이 없는 동생과 함께 한 공간에 있다는 것이 언제부터인가 스트레스로 다가왔다. 집은 막 이사를 한 집처럼 어수선했고 동생이 주문한 택배 상자들은 뜯지도 않은 채 거실에 쌓여 있었다. 자연스레 동생에게 잔소리를 하는 일이 늘어났고 1년 뒤 동생은 자신이 집을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자신만의 취향으로 집을 꾸미고 싶었던 동생은 경일 씨와 함께 쓰기 위해 구입했던 물건들을 대부분 남겨두고 갔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남겨진 물건들을 떠안고 살아야 하는 일은 또 다른 스트레스였어요. 그는 혼자 지내던 때의 공간으로 되돌리자고 마음먹고 물건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그동안 쓰면서 익숙해진 물건을 정리하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가뜩이나 좁은 주방이 물건으로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예전에는 프라이팬 하나, 냄비 2개로 거의 모든 요리를 했지만 지금은 에어프라이기, 커피 메이커, 전기밥솥에 프라이팬은 크기별로 5개나 있었다. 동생이 쓰던 작은 방은 운동기구들로 꽉 차 있었다. 자신의 방도 이미 침대와 책상 등 몇 년 새 늘어난 물건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넉넉하던 공간이 비좁게 느껴졌다. 더 넓은 공간으로 이사를 가려고 부지런히 알아봤지만 적금을 깨도 턱없이 부족했다. 그렇다고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도 없었다. 동생의 독립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뻔했던 것이다. 괜스레 동생에게 화가 났다. 그러나 이제 와서 애꿎은 동생을 탓한들 집이 넓어질 리도 없었다. 경일 씨는 마음을 바꿔 제대로 된 방식으로 정리를 해보기로 결정했다. 집 정리에 대한 관점을 바꾼 덕분이었다. 한참 투자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투자자들이 공통으로 하는 조언이 있었는데 자신에게 투자하라는 말이었어요. 내가 살 공간을 정리하는 것도 나에 대한 투자일 거란 생각을 하니까 정리가 주는 효능성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경일 씨의 말에 나 또한 깊이 공감했다. 정리가 투자라는 말이 의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리가 주는 이점을 생각하면 이만한 투자도 없다. 공간을 넓게 쓸 수 있어서 여유를 느끼는 것은 물론 필요한 물건을 제때 찾을 수 있으니 시간도 절약된다. 집안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줄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좀 더 집중할 수도 있다. 깔끔하게 정리된 집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내가 삶을 잘 가꾸고 있다는 만족감이 높아져 자존감도 상승된다. 가족이 많은 집도 정리가 필요하겠지만 1인 가구라고 정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1인 가구일 때 정리 습관을 들이면 결혼 후 가족이 늘어도
어떤 식으로 공간을 유지해야 할지 기준이 생긴다. 집 정리를 마치고 오랜만에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있었냐고. 예전과 완전히 다른 집 같다며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도 오랫동안 정들며 살아온 이곳을 떠나지 않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하마터면 정말 좋은 집을 버리고 갈 뻔했어요. 지금은 동생과의 사이도 좋아졌어요. 제 마음도 넓어진 것 같아요. 경일 씨는 집을 정리한 후 더욱 활기차게 살아가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정돈된 공간에서 아로마 향기를 품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즐거워졌다. 불필요한 물건들로 인해 부담이 가득했던 마음도 집안이 깔끔해지며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정리가 그에게 선사한 특별한 선물이었다. 미국의 집정리 전문가 조슈아 베커는 갖고 있는 물건을 최소화하여 더욱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말했다. 단순함을 통해 공간을 넓게 활용하고 소비와 소유에 집착하기보다 경험과 가치를 찾는 삶을 추구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공간의 넓이는 물리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좁다고 느껴진다면 공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되묻자. 정리의 경제적 효과. 나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공간을 정리하고 활용하는 일은 심리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큰 집에서 정리가 안 된 채 사는 것보다 작은 집이라도 살뜰하게 정리가 된 집에서 사는 게 만족감도 더 크다. 큰 집 타령만 하면서 속을 썩일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집의 공간을 최대한 누려보는 경험부터 하라고 권하고 싶다. 굳이 시간과 돈을 들여서 정리를 해야 하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계산기를 들고 따져봐도 장기적으로는 이익이다. 공간을 정리함으로써 생기는 이익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나씩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비용 절감이 되기 때문이다. 우선 당장 이사 비용이 들지 않는다. 4인 가구의 이사비가 평균 200만 원 정도라고 보면 정리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 돈이 절약되는 셈이다. 게다가 불필요한 물건을 구입하지 않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되어 생활비 자체가 눈에 띌 정도로 크게 줄어든다. 물건마다 정해진 공간이 있으니 수납용품을 새로 살 이유도 없어진다. 물건의 재고 파악이 쉬워져 같은 물건을 몇 개씩 사는 일도 없다. 의류는 물론 가전제품이나 가구도 깨끗하게 관리해서 쓰기 때문에 수리나 교체 비용도 줄어든다. 궁극적으로 소비 패턴이 개선되어 질적인 변화를 막게 된다. 양적으로 쌓아두는 방식이 아니라 좋은 물건을 마음껏 누리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정리된 환경은 불필요한 물건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고 공간에 대한 만족감을 늘린다. 심리적, 금전적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은 물론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도 친밀해진다. 우리가 집에 불만을 가질 때 흔히 하는 말이 이놈의 집구석이다. 이런 말을 달고 사는 사람이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을까? 집의 입장에서 생각해도 억울한 말일 것 같다. 집은 문제가 없다.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리는 현실에 대한 책임감의 표현이다. 집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인 삶에 책임을 다하는 것과 다름없다. 불필요한 물건들을 제거하고 정리함으로써 물질적인 부담을 줄이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정리를 하다 보면 물건을 소유하는 일에 대해서도 생각이 달라진다. 소유의 기쁨과 만족은 물건의 양이나 가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소유한 물건들을 어떻게 삶과 연결하고 사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집을 정리하면 긍정적인 감정이 된다. 자신이 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다.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수많은 결정을 하고 선택하고 시스템을 만들며 주체적인 활동을 하는 일 자체가 자존감을 높이기 때문일 것이다. 정리는 삶에 대한 가치와 우선순위를 반영한다. 집을 정리하고 꾸미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심사숙고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자신에 대한 인식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끌게 된다. 공간을 되살리는 일은 우리가 우리 자신과 조화를 이루고 삶을 더욱 평온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다.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은 감사와 만족의 마음을 키운다. 정리된 공간은 물건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며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만족하게 만들어준다. 더불어 정리된 집에서는 우리의 소중한 추억과 경험들을 더욱 선명하게 느낄 수 있다. 잘 정리된 집은 공간마다 제 역할을 충실히 하며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우리가 만족스러운 공간에서 살아갈 때 자신감이 높아지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가 아닐까? 삶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힘. 인간은 태초부터 머물며 살아가는 곳을 필요로 해왔다. 그리고 이 필요는 단순한 생존의 욕구만이 아니라 정체성과 풍요로움을 찾는 본능으로까지 확장되었다.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인 편안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이덴티티를 발견하고 가능성을 키우며 취향을 만들고 가꾸는 자신만의 세계로서의 의미를 지니며 나와 타인을 이해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공간과 사람은 서로 긴밀한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함께 발전하고 변화한다. 사람은 공간을 만들고 공간은 사람을 만든다. 이 관계는 무한한 순환의 흐름과도 같다. 우리는 환경과 공간을 창조한다. 집, 사무실, 도시 등의 공간은 사람의 의도와 창의성을 통해 조성된다. 디자인, 구조, 기능 등이 결합되어 사람들이 원하는 목적과 편안함을 충족시키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주변 환경과 공간은 우리의 행동을 조절하고 방향을 제시하며 감정과 기분을 결정한다. 심리학적으로도 우리가 머무르는 환경이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때로는 주변 공간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도록 세팅되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다. 그만큼 공간이 우리의 심리적 상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공간은 문화와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정 지역의 건축 양식, 공간의 용도, 인테리어 선택 등은 개인과 집단의 문화, 가치, 아이덴티티를 반영한다. 이런 역할을 통해 공간은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경험을 형성한다. 집안의 구조가 가족 구성원들 간의 소통을 지원하거나 방해할 수도 있고, 도시의 도로와 공원은 사람들의 만남과 활동의 장소가 된다. 세상의 수많은 공간 중에서도 집이라는 공간은 특별하고 소중한 곳이다. 집안의 작은 공간 하나하나는 개별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 작은 공간들은 우리의 일상을 채우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형성한다. 작은 공간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내면을 보여주는 창이며 아이디어와 창조성을 자유롭게 발휘하는 거대한 장이며 삶의 무대이자 이야기의 배경이다. 집은 모든 여정의 출발점이자
도착점이다. 세상에 나아가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와 편안한 공간에서의 안식을 누리며 다음날의 에너지를 충전한다. 집에서 우리는 일상을 누리고 소중한 순간을 보낸다. 집이라는 안식처는 나답게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에 편안하게 숨쉬며 온전한 자아를 느끼는 보금자리이다. 인생길을 더욱 감미롭고 빛나게 만드는 곳이기에 집에서 보내는 소중한 순간과 경험을 우선순위 뒤로 밀쳐내어서는 안 된다. 집은 삶에서 가장 편안하고 근원적인 쉼이 되어주는 공간이다. 따라서 집을 정리하는 일은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는 작업과도 같다. 이 작업은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차원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우리의 생활 환경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 공간을 새롭게 정리하는 과정은 창의적인 사고를 촉진시키며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살아가게 한다. 우리는 집에서 진정한 자아를 회복하고 평온한 감정을 느끼고 사회성을 기르고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다. 집이라는 공간을 자주 쓰다듬고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습관을 갖는다는 건 결국 내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습관을 갖게 된다는 말과 같다. 정리된 공간은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며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새로운 시작과 에너지를 부여하며 창의성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목표 달성과 자기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내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습관으로서 집 정리의 힘을 깨닫는다면 삶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과 멋진 기회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저의 정리 습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왠지 모르게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집이라는 공간이 정말 편안하면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게 하며 창조적인 영감까지 주는 장소가 된다면 매일매일이 얼마나 즐겁고 활기차질까요? 꼭 외국 잡지에 나오는 집처럼 멋들어진 인테리어가 아니더라도 깔끔하게 정리된 옷장, 식탁, 싱크대, 책상만으로도 우리는 편안하고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바로 제 책상부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필요 이상으로 많은 물건을 갖고 있더라고요. 매일 하루 10분씩이라도 짬을 내서 정리를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자는 말합니다. 매일 조금씩 정리를 하다 보면 1년 후 우리의 삶은 놀랍도록 달라져 있을 것이라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